어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느슨해졌거든요. 여기서 힘 아끼고 합류하자. 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택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오늘은 느슨해진 상급봉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어택들, 제가 몸이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고모리 상급봉에 나가서 계속 어택을 하고 BA를 성공시킨 영상, 또 그 전략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고모리 코스는 제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코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가 62km 정도의 획득고든 500m 정도라서 네, 업다운이 골고루 펼쳐져 있는 평지 위주의 코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제 순번에서 갑자기 왼쪽에 법무법인 국민팀의 법법국팀의 신승민 선수가 일단 어택을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자로 그걸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워낙 공격적인 선수라서 네, 앞쪽을 체크하고 또 뒤쪽에서 누가 붙는지 체크한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리딩을 했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택에 반응하기가 좀 힘들겠고요. 왜냐면 힘을 쓸 대로 써버리고 다시 한번 여기 팩에 합류할 때 다시 한번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어필처럼 안 보이겠지만 어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파워로 끌었을 때 그 바로 전에 리딩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속도를 늦추게 되면은 신승민 선수가 어택했던 게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끌어 제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일단 터널 바깥까지 끌어준 다음에 뒤쪽 상황을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강력한 어택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제 앞으로 빠지고 있는 스틸스미스 팀의 이경근 선수와, 그리고 지금 맨 선두로 나가고 있는 네, 브레이브 팀의 버거님, 그리고 빨간 캐니언 에어로드를 타고 있는 영주님과, 그 뒤로는 첼로 로켓레이싱 팀의 최근호 선수, 네, 빨간색 저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NFR 팀의 윤민혁 선수, 굉장히 최근에 폼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흰색 도그마를 타고 있는 소방 팀의 정인성 선수와 방금 전에 강력한 어택을 했던 법법국 팀의 신승민 선수. 네, 어택을 통해서 멤버가 달라졌을 때는 가장 마지막으로 빠지는 사람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내리막에서 어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느슨해졌거든요. 네, 인터벌이 계속 반복되는 게 또 상급봉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여기 내리막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어택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어택을 하게 됐을 때 네, 누군가는 반응을 하고 또 누군가는 아예 잡히겠지, 난 다음번에 힘을 쓰겠다, 이런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저의 어택에 반응을 해준 거는 일단 흰색 도그마를 타고 있는 소방팀의 정인성 선수와 그 다음에 저와 이름이 같은 네, NFR 팀의 윤민혁 선수, 이렇게 저까지 해서 3명이 일단 팩에서 뛰쳐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세 멤버로 끝까지 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최대한 축석고개까지, 네, 여기 코스의 가장 메인 어필 중에 하나인 축석고개, 한 서울 남산 정도만한 어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먼저 도달을 하게 되면 뒷팩에 잡히면서 조금 힘을 세이브한 다음에 복귀길에서 다시 한번 BA를 시도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에어로 TT 자세를 취하면 네, 적은 와트 수라도 높은 속도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뒤쪽을 확인하면서 거리를 체킹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힘 아끼고 합류하자. 네, 제 예상과 다르게 축석고개 전에 여기 깔딱 어필에서 잡힐 걸로 보였거든요. 한 10초 정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고모리에서 다시 시작. 네, 방금 전에 제 어택에 반응을 해준 분들한테 힘을 아끼고 고모리에서 다시 한번 어택을 가자라고 주문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날 그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두 분이랑 뒤쪽을 체크하면서 여기에서 힘을 아끼면서 메인 그룹에 합류하려고 했는데, 저 두 분이 힘을 생각보다 더 쓰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간격이 얼마 안 됐어서 네, 방금 전에 저와 저 두 분의 어택으로 살아남은 분이 지금 맨 앞에 빨간색 저지의 최근호 선수, 그 다음에 이경근 선수, 그 다음에 네, 신승민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캐년을 타고 있는 버거님, 그리고 영준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일단 7명이 살아남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어택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중간에 차량이 네, 껴버려서 네, 다른 분들이 일단 떨어지게 되었고, 아마도 여기에서 차량의 흐름 때문에 몇 초만 손해를 보더라도 잡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머리를 굴렸죠. 여기가 이제 메인 어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면은 뒤쪽으로 떨어져서 지금 이 메인 그룹에서 그 스티스미스 팀의 이경근 선수라든지 신승민 선수 그리고 영준님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떨어진 그 세 분과 합류해서 다시 한번 BA 그룹을 잡아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좀 강력하게 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어필해서 좀 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정인성 선수, 소방팀의 정인성 선수가 아무래도 저와 바로 전에 같이 BA를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선두에서 윤민혁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리딩을 했습니다. 이때 기록이 한 3분 중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거님이 살짝 갭을 두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여기까지가 그 스트라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넘게 되면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최근호 선수를 앞질러서 저 앞에 한 1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윤민혁 선수를 잡고 가. 네, 지금 두 명이서 다시 한번 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웬일로 오늘 어필해서 놓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윤민혁 선수와 가는 줄 알았는데, 와, 최근호 선수가 정말 대단하게도 이 선수가 진짜 정말 특이해요. 이분이 평지가 그렇게 강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평지보다는 어필에 좀 더 강한 스타일인데 이게 좀 힘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갭이 발생이 되더라도 끝까지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략도 전략이지만 아무래도 정신력 부분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명의 BA 그룹이 추려졌습니다. 제 앞에 있는 첼로 로켓레이싱 팀의 최근호 선수, 지금 아무래도 이분은 아마 저와 윤민혁 선수를 쫓아오느라 힘을 좀 많이 써서 로테를 바로 넘기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평지 그리고 그 유명한 고모리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는 저한테 가장 자신감이 있는 코스죠. 여기에는 총 3개의 낙타등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업다운인데, 이제 초입부터 좀 한 2분 정도의 어필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높은 파워로 지속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계속 뒤쪽을 체킹했지만 아무래도 뒤쪽은 버거님과 그리고 그 소방팀의 정인성 선수, 그리고 뒤따르던 영준님과 스티스미스 팀의 이경근 선수, 이런 분들이 저마다 쪼개져서 추격을 하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격조가 한 번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체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확인해도 일단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그러면 여기 지금 이 3명 중에서도 다시 한번 솔로 BA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느슨해진 BA 그룹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한번 불어 넣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두 분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날 지금 컨디션과 폼이 제일 안 좋았던 최근호 선수가 리딩을 끝마치고 나서 어택을 하게 됐을 때 이분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저희 2명의 BA를 잡긴 힘들겠죠. 그런 거는 당연할 텐데, 그럼 사실 좀 매너의 부분에서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성공 가능성은 좀 희박하더라도 2명을 뒤로 하고 혼자 한번 어택을 나가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윤민혁 선수가 리딩을 마쳤을 때, 합류할 때 제가 어택을 하게 되면 최근호 선수는 힘이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윤민혁 선수는 방금 전까지 리딩을 맞춰서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의 어택을 어디까지 반응을 하고 또 제가 얼마 만에 잡힐지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날 제 복장이 사실은 이 두 분은 겨울 동계 자켓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수트를 입고 갔습니다. 그 쫄쫄이 있죠. 사실상 아무리 춥더라도 손발만 보온하고 뭐 좀 심박이 높은 상태에서는 뭐 체온에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공기 역학적으로, 그러니까 에어로적으로 이 두 분보다 훨씬 더 이득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리막에서 어택을 할까 하다가 앞에 신호가 애매해서, 그러면은 여기 고모리 구간 끝나고 여기죠. 여기에서 우회전으로 꺾은 다음에 살짝 어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아웃에서 인으로 깊게 파고들면서 탄력을 이용해서 바로 치려고 했는데 앞에 두 분의 속도에 지금 라인이 다 막혀서 일단 브레이킹을 하면서 얌전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차선 2개를 합류해야만 여기 직선 코스가 저희 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대로 윤민혁 선수가 일단 리딩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최근호 선수가 힘을 쓰지 않았을 때, 이때 바로 어택이다, 뒤쪽에 차량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택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저 혼자 도망을 치고 일단 그 다음에 두 명이 저를 추격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깔딱만 넘어가면은 바로 다운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에어로 자세를 취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다음에 평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TT 자세를 잡으면서 도망을 칠 수가 있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저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제 실력보다 저 두 분의 실력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또 도전을 멈추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운힐에서 에어로 턱 자세 있죠? 슈퍼 턱 자세를 이용해서 65까지 안 되네요. 64까지 이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지 구간에서 에어로 자세를 잡고 페달링을 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5 정도까지는 에어로 자세를 유지하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부터 페달링을 하는 게 좀 더 이득이지 않나 저는 경험상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리막 한 1, 2분 정도를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워풀하게 페달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쪽을 확인했는데 애매해요. 이대로 여기 내리막에서 거의 시야 바깥까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의 솔로 깝침이죠. BA를 마치고 그냥 합류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사실 성공 각이 안 보였거든요. 뒤쪽을 계속 체킹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자신을 믿는다면은 뭐 뒤를 돌아볼 필요 없이 그냥 꾸준히 갔겠지만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네, 합류를 하게 되었고 이대로 끝까지 3명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속이 겨울에는 한 40 내외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43 요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계속 이런 산발적인 어택이나 BA들이 섞여 나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그냥 진짜 합심해서 평속만 낸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평속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혹시 대회나 이런 레이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 계시다면 고모리 벙에 한번 참석해 보셔서 한번 겪어보시는 것도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돌아온 더더마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